우리가 이제 토지별도 등기와 대지권미 등기 어떻게 발생하는가? 일단은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집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말하죠. 신축. 이번에는 재건축. 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인 거죠. 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집합 건물을 신축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게에서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할 때 첫 단계에서는 착공계를 내고 착공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게 되죠. 이때 20층짜리 아파트다, 집합 건물이, 이랬을 때에는 여기 기초공사 착공계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층이 지어지고, 그리고 2층이 지어지기 시작하더니 근데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는 20층이 이렇게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해가지고 20층이 이렇게 지어져요. 그래서 20층이 완성이 되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집합 건물 원시치릭이라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는 똑같은 말인데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에서는 대지사용권 성립 시점이 되죠. 이때 비로소 집합 건물이 태동하게 되는 거고, 건물 태동으로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분리처분 금지가 되죠. 건물의 이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유권은 분리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집합 건물이 원시취득되고 나면, 즉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즉 대지사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구분소유권이 주물내 주된 권리고 대지사용권은 종물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분리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보면요, 아파트에 문짝도 없고 딱 들어가면 그냥 4개의 주벽과 지붕만 있는 거예요. 창문도 없고, 뭐 도배장판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도시가스 전기시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를 우리가 집합건물 원시취득이라고 해요. 완성이 됐다. 이때야말로 집합건물이 되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완공이 되면 한 6개월에서 보통 한 1년 걸리죠. 1년. 완공이 되는 거는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방이고 뭐고 도시가스 전기 수도 다 되고 도배장판까지 전부가 되고 문짝이나 창문 이런 게 모두가 돼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된 상태죠. 이걸 완공이요. 이 완공이 되면 이렇게 완공 후 사용 수익 승인을 받게 되죠.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해요. 신청하면 지자체가 건축사 협회에 사용 승인을 요청해요. 그러면 건축사 협회에서 선정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졌는가를 봐서 사용 승인에 대한 통보서를 지자체에게
송부하게 되죠. 그럼 이런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바로 사용 승인을 나오게 되는 거. 사용 승인. 승인을 내주고 이 사용 승인을 가지고 바로 2, 3일 내에 건축물 대장을 지자체가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조합이나 건축주가 조합 또는 건축주가 건물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근데 문제는 이 건축 허가를 받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할 때에는 토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건축 허가를 시작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이걸 가지고 짓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가지고 이 완공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이 건물만 가지고 판단하지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졌는가를 봐서 그 건축사협회에서 아예 제대로 됐다 통지가 오면 바로 사용 승인을 내주게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주고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걸 갖고 이걸 주관하는 조합이나 또는 건축주 등이 건물을 보존 등기치게 되죠. 이 과정까지 대지권에 관한 일말의 아무런 그 지장 없이, 대지권이 등기에 전혀 상관없이 대지권이 있냐 없냐를 전혀 따지지 않고 건물만 보존 등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용 승인을 받거나 이럴 때는 건물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건물이 보존 등기 될 때에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가 되죠. 미등기 상태에 있다가 대지분이 정리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야 대지 지분 정리 후 대지권이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아파트의 건물과 대지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게, 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이 시점, 집합건물이 원시득하는 구분소 대지권 사고 이때에 전해서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설정된 이제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이런 것이 있다. 또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기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나가지고 이 설정되는 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때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이런 게 있다. 이렇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별도 등기고, 이 토지별도 등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별도 등기. 어쨌든 이건 분리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 토지별도 근저당이나 또는 가압류, 압류는 이게 달아졌다면 이건 무효다. 왜냐면 건물의 종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토지별도 등기가 이제 그 있냐 없냐를 볼 때는 건물 등기부인 아파트 등기부를 가지고 따지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등기부를 떼왔을 때 그거는 건물 등기부지 토지와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등기는 아니에요. 단지 이 대지 지분은 건물이 원시되고 나서, 즉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주물 내지 주된 권리에 해당되는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대지권 표시 우측에 보면 토지별도 등기가 있어요. 토지별도 등기는 이 토지와 건물에 등기된 게 집합 건물이 원시득이 되기 전에 이렇게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가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해서 토지별도 등기가 적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별도 등기라는 거는 이렇게 대지권이 등기돼야만이 토지별도 등기가 아파트 등기부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러한 토지별도 등기가 아파트 등기가 되기 전에도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것이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토지별도 등기라는 거는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에서 이미
이 당시에 대지권이 정립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 또는 이렇게 집합권이 원칙되고 대지권이 등기되기 전에 이러한 무효인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 등기부를 띄워서는 토지별도 등기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지권이 등기되기 전까지는 어떤 걸 확인하냐?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야죠. 왜냐면 아파트 등기부는 그때 아파트 건물에 대한 등기부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이거를 아파트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대지권 등기 이후에 등기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에도 이러한 토지별도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대지권이 등기되기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역사는 흘러오는 거죠. 이렇게 법정 사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 즉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나대지 상태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 그러나 집합 건물이 원시 취득되지 않았고 구분소유권 성립되기 전이니까 토지는 집합 건물이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정은 성립되는 거죠. 이후에 성립됐다? 이럴 때 토지별도는 무효죠.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은 토지별도 등기 이렇게 법정상권 성립되지 않는 토지별도 등기, 법정상권 성립되니 아니면 집합건물의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에 효력에 대해서 무효인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대지권이 등기가 돼야만은 아파트 등기부에 나타나지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에서는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토지별도 등기는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별도 등기라든가 법정사건이 성립되는 토지별도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건 무효지만 이렇다고 해도 이 토지별도 등기가 먼저 경매되면 토지와 집합 건물이 분리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먼저 집합 건물인 구분 소유권이 먼저 경매가 된다. 설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없더라도 이러한 토지별도 등기는 특별매각 조건은 인수조건으로 매각하지 않는 한 종문된 종된 권리라 매각으로 토지와 건물이 당연히 함께 매각되는 것이다. 설령 이런 거에 감정평가 없이 매각됐더라도 여기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는 무조건 소멸된다. 지금은 소멸주의가 가죠.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채권들에 의해서 또는 이제 보면 이렇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또는 건물이 보존등기 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유치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딱 가봤더니 아파트 건물만 이 보존등기 되어 있는데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전입세대원이. 원래는 조합원 분양권이라든가 일반 분양권이라는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데 전입신고 없어. 그건 누구냐? 그런 조합원 분양권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죠. 일반 분양권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 그런 데는 조합이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건물에 조합원이라든가 일반 분양권자가 거주한다. 근데 대지권이 미등기인다. 그렇다도 조합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대지권 등기를 청구소송을 하려면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 또는 일반 분양권자 분양대금을 납부를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별도 등기는 이러한 법정상권 성립되지 않은 토지별도 등기 성립되는 무효인 토지별도 등기가 하면 이렇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로 쭉 이어졌다가 대지권이 등기하고 나서 토지별도 등기가 집합건물에 즉 아파트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러한 대지권이 미등기가 이와 같이 토지별도 등기에서 이미 경매가 돼서 제3자 소유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에서는 건물만 매각이 되고 토지는 제3자 소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어디를 봐야 되냐? 토지 등기부에 가면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아파트 대지권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성립되기 전에 토지별도 등기 설정이 됐다. 그거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경매됐다. 그러면 이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성립되지 않고 제3자 소유로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건물을 낙찰받으면 대지권은 가져오지 못하고
건물 소유권만 가져온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토지별도 등과 대지권 미등기가 있을 때 권리분석과 배당을 어떻게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